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 아빠입니다. 내가 문득 어느 날,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고 생각이 드신다거나, 혹은 자려고 내가 눈을 딱 감았는데,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거나, 내가 뭔가 매번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꼭 이렇게 해보셔라. 예, 저도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공감한 부분을 지난 시간부터 제가 가슴 떨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을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와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이야기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해야만,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행동을 해야만 무언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공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장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공포감 때문에 도전을 매번 실패하거나 혹은 하려고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꼭 깨셔라. 왜냐하면 기회는 그 공포심의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그 공포심 이제 내가 이겨냈어. 어떻게든 공포심을 어떻게든 이겨냈는데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하려다 보니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행동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나의 행동들의 그 관성이 있잖아요. 패턴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 공포심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 오랜 습관들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늘 해오던 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동안 무언가 내가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다른 결과, 내가 정말로 그동안 해왔던 것과 뭔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한 단어가 바로 정체성이란 단어였어요. 낯설죠. 저도 이 책에서 정체성? 정체성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에게?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결국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혹은 나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나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나의 모습,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던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이 책에서는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나일까?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내 진짜 모습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과감히 과거에 알고 있던 나는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무조건 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그닥 만족스럽지가 않았거든. 무언가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표를 크게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니까 무언가 변화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에 살아왔던 내 모습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의 내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과감히 깨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야.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영어 선생님 일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편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저의 두 모습 다 제가 20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0대 저는 공부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고
공부 중에서도 영어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고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강했고요. 그래서 모든 공부 중에 영어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지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40이 넘으면 대부분 내 직업은 이제 이렇게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40이 지나 제가 월급을 받는 유튜브 편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돌이켜보면 저의 직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새 이제 2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 유튜브 편집자로 일한 지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도 그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저의 모습이 한 두 번은 아주 크게 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내가 20대 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달라. 과거에 생각하던 내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 혹은 중학교 때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그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지금 저의 모습을. 과거가 너무 다르니까. 말도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말도 하나도 못하던 아이가 막 엄청나게 떠들어대지, 막 그 모임 같은 데 자리 나가면 말도 잘하지, 또 막 유튜브도 한다고 하지, 유튜브 영상 속에서도 막 그 이런저런 이야기도 막 하지, 이런 모습들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낯선가 봐요. 게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도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가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졌던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과거에 내가 가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불만족스러우니까. 내 과거의 내 모습 지금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해. 20대 때 제 모습을 보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감도 없지, 말도 못하지, 공부는 싫어하지, 책도 안 읽지, 도전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지. 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저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모습이라고 완전히 믿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매번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부터였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 때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학원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배우는 것 자체도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그 학원 다닐 때도 되게 조용히 지냈거든요. 진짜 구석에서 얌전하게. 그런데 제가 컴퓨터도 좋아하고 컴퓨터를 나름 오랫동안 다뤄오다 보니까 컴퓨터 학원에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데 그 당시 이제 웹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고 관리자 하는 그 공부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서 집에서도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그 그룹 안에서 제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하려고 잘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서 어느샌가 제가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 학원 클래스 안에서. 그래서 너가 이거 좀 해줘, 너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요. 그런 게 저한테 너무 낯설었어요. 야, 내가 이런 걸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가? 그 사람들도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게 이제 영어인데 평생 영어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영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내 인생의 영어 공부 때문에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때 과감히 이제 영어를 유학을 결정하게 되고 외국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영어가 되게 자신 없고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영어에 그렇게 흥미가 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영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영어 말하고 외국인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너무 즐겁다 보니 막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 생활도 너무 즐겁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내가 무언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행동으로부터 뭔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변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 제가 다른 사람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발생하는 어떤 결과들이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유튜브 편집자도 똑같죠.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유튜브 쇼츠가 처음 등장했을 거예요. 유튜브 쇼츠라는 게 유튜브에 처음 등장해서 그 당시 이제 유튜브 강의를 제가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 유튜브 쇼츠를 어떤 전략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막 떡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를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 당시 때 막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유튜브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츠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튜브 채널, 쇼츠 채널 한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5개를 막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 중에 채널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죠. 성공을 해가지고 그 채널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 영상 중에도 있는데 막 그 2달 만에 이제 그 유튜브 수익 창출 허가를 받고 막 수익 그 조회수가 막 한 달에 뭐 한 2천만 조회수 이상 나오던 그런 유튜브 채널을 그 초창기 시절에 만들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제 그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던 거죠. 일해볼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편집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런 거죠. 그것도 제가 하지 않았으면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결과적으로는 유튜브 편집하는 편집자의 삶도 없었겠죠. 어느샌가 근데 저의 행동들이 저의 캐릭터를 변화시켜 온 거죠. 너는 유튜브 편집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제 행동이 제 정체성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제 정체성이 그냥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를 가리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유튜브 영상 찍기를 너무 좋아하고 유튜브 편집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제 캐릭터가 점점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돈 한 푼 못 모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점점 제 행동력이 증가하면서 정체성이 바뀌니까 나도 좀 잘 살아볼까? 나도 한번 자산이라는 걸 한번 가져볼까?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삶도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게 되고 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배우게 되고 실제로 이제 투자도 실제로 해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산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느샌가 저에 대한 인식이 아 저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해서 자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의 새로운 캐릭터가요. 과거에는 없었던 캐릭터고 10년 전에 없었던 캐릭터, 2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저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걸 계속 새롭게 저의 캐릭터를 갱신해 나가는 업데이트해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50대, 60대에도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지금은 이제 설정해 놓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거에는 믿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캐릭터로 제 스스로가 성장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삶이 가장 재밌는 이유는 저의 미래를 나도 모르겠는 거야. 나도 내 미래에 내가 과연 어디까지 내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갈지가 저도 모르겠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 그 세상을 마감하게 될 때 죽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캐릭터 정말 잘 키워놨다. 죽기 직전에 이 정도 캐릭터면 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과거의 저였더라면 죽기 직전에 후회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해볼 걸. 저것도 해볼 걸. 공부도 좀 더 해볼 걸. 뭔가 해볼 거리라는 후회를 가득 안은 채 아마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만족해하지 않을까 나 스스로가? 물론 아쉬움은 조금 남겠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뭔가 불안하고 아직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느꼈던 20대 한 초중반까지 느꼈던 저의 절망감 그리고 뭘 해도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저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진 채로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내 스스로가 가둬진 일종의 그 고정된 캐릭터이지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책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전이 답했다.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에게 가장 뭔가 그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인데, 고명환 씨가 쓴 책이죠. 제가 고명환 씨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고명환 씨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 고명환 씨라는 분은 연예인이고 개그맨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왕성한 그 자기 개발을 독려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콘 같은 분이 되었잖아요. 작가도 되시고. 그런데 그분도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천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그맨이 내 천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재석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자기는 연예인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내 천직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 순간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남들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고 주변에서도 너는 개그맨이야 개그맨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는 평생 자기의 삶이 개그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읽은 다음에 새로 정체성이 주입된 거죠. 이분한테. 너는 개그맨이 아니야 라고요. 너는 이거 말고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 벽을, 그 알을 깨고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저도 그런 과정을 꼭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혼자 막 생각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번 이런 책을 읽고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끝없이 보는 이유가,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나라고 믿을까 봐 그래요. 나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혼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이분도, 이 책을 쓰신 이분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냥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자기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책도 쓰고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내가 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 동안 사신 분들이라도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변화를 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 내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캐릭터를 골라야 돼. 플레이어를. 그 플레이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이가 70살, 80살 죽을 때까지 그 캐릭터로 내가 뭔가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번 여겨보세요. 이제 선택해야 돼. 선택지가 있어. 근데 어떤 캐릭터는 처음부터 고정돼 있어. 그냥 레벨이나 하는 행동이 그냥 맨날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집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재미도 없어 그 삶이. 그냥 퇴근했다가. 그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무언가를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해봐. 그리고 막 엄청 바빠. 출근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도 아니야. 막 출근하고 바로 어디 들려서 뭔가 배우고 또 어디 가서 또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저녁에는 편집도 하고 막 너무 바빠.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캐릭터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어요? 자기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라도 나는 안 고르겠다. 나라도 내 캐릭터는 선택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캐릭터 한번 바꿔보자. 재미없으니까 캐릭터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재미있는 쪽으로, 뭔가 새로운 거는 뭔가 시도하려면 또 좀 두려움이 들잖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좋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두려움은 좋은 거다. 뭔가 걱정이 들 때마다, 그래, 걱정이 드는 건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뜻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행동을 해보세요. 결국엔 이 제목처럼 행동이 모든 걸 이긴다잖아요. 행동이 불안을 이긴다. 행동이 모든 걸 다 바꿔놔요. 내가 캐릭터 바꾸고 싶다? 고민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보세요. 행동이 결국에는 내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한 어떤 행동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걸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해보세요. 막 요리 같은 것도 해봐. 요리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줘봐. 그것들이 반복되면, 그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캐릭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책의 앞부분에 되게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 액션이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로 액션.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들이란 뜻이죠.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 액션이 반복되면,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 있잖아요.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반복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진짜 전적으로 믿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로 바뀐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이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유튜브 편집을 처음에는 진짜 핸드폰으로 이제 편집 시작하고, 진짜 기본 무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곰믹스 강의도 했었는데 곰믹스 같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편집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이제 파이널 컷 편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그 사소한 그 핸드폰으로 편집하던 그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제가 전문 편집자가 된 형태까지 왔잖아요. 캐릭터까지. 그런 작은 행동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저를 바꾸는 그런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예, 제가 추천해드린 행동이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을 읽으시면 훨씬 좋겠지만 이것이 읽을 시간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 책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약해드린 거거든요. 예, 1장과 2장의 내용만 살짝 들으셔도 범상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나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결정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 알기 쉽게 써놔서 제가 좋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이 이와 비슷하거든요. 성공을 다룬 책들은 너무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너무 비슷해. 근데 이 책이 이제 좀 쉽고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묶어놓은 느낌? 그리고 결론을 잘 내려준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아무 책이나 읽으셔도 저는 상관없고, 되도록이면 많은 책들을 읽으실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책은 너무 진짜 한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책이 그냥 예전에 저는 그냥 독서인 줄 알았거든요. 책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독서가 좋다라고 하니까 좋은 건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독서를 하면 뭐 지식이 쌓이니까 좋은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서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단순히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내가 익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나를 자꾸만 찾게 해줘요. 내가 진짜 나를 맞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해줘요. 책이 주는 장점이죠. 나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질문을 하는 형태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데 과연 나는 이게 될까? 혹은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 불만이 없었어.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궁금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를 계속 깨주거든요. 일종의 그 껍질을 계속 깨주는 느낌? 내가 스스로 깨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누군가가 이미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이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나 스스로를 어떻게든 깨내고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책에. 영상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영상도 도움이 되는데 영상보다 확실히 책이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은 생각을 깊게 하게 하진 않거든요, 혼자서. 근데 책은 읽은 다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처럼 조금이라도 과거에 알고 있던 나의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좀가 변화해 가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뭘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근데 저는 이런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공포심을 깨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지금의 나를 과감히 잊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 그걸 행동으로, 무언가 내가 새로운 어떤 걸 도전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역시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제가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제 곧 아이들 시험 기간 이제 한 달로 접어들면 제가 또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촬영 시간을 아예 잡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까지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자주자주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